자, Vray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말로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자, Vray 탭은 어, 이미지 샘플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샘플러라는 거를 제어해주고, 이미지 샘플러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빅 계산하는 샘플 포인트들,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제어하고 카메라나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 다음에 VFB 설정, Vray 프레임 버퍼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어, 만져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버퍼라는 게 과연 뭐냐? 첫 번째 있는 거 프레임 버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레임 버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Vray가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 요 Vray 탭을 딱 눌러봤을 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메뉴가 뜨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에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Vray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크랙을 다시 해줘야 돼요. Vray를 다시 깔든지. 아무튼 프레임 버퍼라는 건 뭐냐? 바로 요거죠. 요 창. 자, 요 프레임 버퍼 요것만 가지고도 그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한 타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눌렀을 때 프레임 버퍼는 Vray에서 제공하는 렌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원래 맥스에서 제공하는 렌더 창입니다. 굉장히 기능의 차이가 커요. 프레임 버퍼를 써본 사람들은 요거 못 씁니다. 요거 저는 이거 못 써요. 아, 그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위쪽에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봐도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렌더링 걸 때 부분 렌더 걸지 저장할지 뭐 채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뭐 렌더링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뭐 Vray 이미지 파일이라 VRIMG 파일이라고 해서 이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Vray 이미지로. 그랬을 때 여기 렌더 창에다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렌더링 걸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아래쪽은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 세팅 외에 그 미세한 조정 같은 거는 여기에서 프레임 버퍼에서도 포토샵 하듯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하듯이 여기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정교한 뭐 오려내기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 렌더링 할 때 뭐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프레임 버퍼에 있는 이 옵션들은 결국에 뭐냐면 어, 맥스 기본 렌더링 툴이 있는데, 그 맥스 기본 렌더링 툴에 대한 어, 그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Vray에서 어, 우리가 렌더링 창을 하나 만들지 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버퍼는 결국에 Vray에서 제공하는 어, 그 프레임 버퍼 렌더 창을 설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Enable Built-in Frame Buffer 이 체크를 해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맥스 기본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좋지 않죠. 맥스 기본 창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맥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렌더링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3.6 이하 버전에서는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상으로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버전들은 상위 버전들이에요. 자, 메모리 프레임 버퍼. 메모리 프레임 버퍼라는 부분은 음, 뭐냐면 렌더링을 하는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주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체크 해제하고 렌더링을 다시 돌리면 그 이전에 돌렸던 렌더링이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뜨는 게 아니라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까맣게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경고가 뜨면서 또 창이 꺼지면 요거 체크 해제해 주는 게 좋겠죠. Show Last VFB 이걸 눌렀을 때 보통 이전에 렌더링 걸었던 부분이 VFB에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요거를 체크하면. 그다음에 Get Resolution from Max 이건 뭐냐면 아까 커먼 탭에서 여기 해상도 설정했었죠. 이 이전 시간에. 자,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거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체크 해제하면 체크를 이걸 해제하면 여기 활성화되죠.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 버퍼에서 그거를 선택해 주겠다 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 버퍼에서 내가 설정을 해주겠다. Get Resolution from Max 해놓고 보통 커먼에서 그냥 선택합니다. 이게 뭐 딱히 다른 게 없어요. 해상도 자체는. 자, 그 다음에 V-Ray Raw 이미지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V-Ray Raw 이미지 파일이란 건 뭐냐면 아까 VRIMG 파일 확장자를 그렇게 가지는 게 렌더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불러올 수 있다 그랬죠. 그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꺼놓은 상태에서 요걸 켜놓으면 메모리에는 부담을 덜 주고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저장된 거를 마지막에 렌더링 돌아간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렌더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리 보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아니다. 요 옆에 제너레이트 프리뷰가 미리 보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퍼레이트 렌더 채널은 뭐냐면 별도의 렌더 채널을 따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VFB 파일에다가 VFB의 V-Ray 프레임 버퍼에 나오는 채널을 별도의 파일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로우 이미지 파일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채널까지는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요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고 별도의 폴더에다가 지정해서 저장하는 게 세퍼레이트 폴더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이브 알파까지 체크를 해줘야 여기 렌더 엘리멘트에서 채널들을 막 만들어낼 거예요. 나중에 그것까지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주메이블 렌더링 오토세이브 인터벌은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혹시나 렌더링이 큰 해상도를 걸 때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렌더링 돌아가는 중에 일종의 자동 저장 시스템이죠. 그 그렇게 해서 해주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렌더링이 돌아가다가 어느 부분이 꺼졌으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 렌더링이 돌아간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 렌더링 돌리면 추가할 수 있죠. 포토샵에서 같이 합치면 한 장의 렌더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겁니다. 레즈메이블 렌더링. 저는 보통은 잘 체크 안 해요. 근데 뭐 6천 6천에 뭐 3천 픽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6천에 3천이면 어 4K보다 커요. 네, 4K보다 큽니다. 그런 해상도를 가질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버퍼였고, 이제 글로벌 스위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위치라는 녀석은 뭐냐면 전체 환경에 대한 그 옵션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전체 환경에 대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죠. 근데 앞에 커먼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도 또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커먼에도 있고 여기에 왜 또 있냐? 요거는 V-Ray 매테리얼에 적용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컨트롤 해줄 때 쓰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커먼에서 했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럴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여기 연두색으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보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디폴트를 눌러주면 어드밴스드, 익스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디폴트가 제일 초보자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가 그래도 난 좀 만질 줄 안다 하는 사람이 쓰는 거고, 익스퍼트가 최종적으로 제일 어, 익-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우리 일단 익스퍼트로 봅시다. 자, 백페이스 쿨링이라는 포스 백페이스 쿨링이라는 게 있죠. 백페이스 쿨링. 자, 이 옵션은 뭐냐면 렌더링에서 뒷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뒷면 방향에 빛이 있고 그 반대편에 물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어, 만약에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박스가 있고 그러면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있어요. 광원이. 여기서 이렇게 쏘면 아예 얘가 뒷면 부분은 아예 없는 걸로 인식돼서 빛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 막혀요. 여기에다가 어, 포스 백페이스 컬링이란 걸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그 3.4 V-Ray 3.4 버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천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이걸 끄면은 모든 라이트가 꺼지는 겁니다. 라이트를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히든 라이트는 뭐냐면 숨겨진 조명도 렌더링 하겠다는 체크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숨겨진 조명은 렌더링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그림자를 렌더링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아, 빼먹은 게 있는데 포스 백페이스 컬링 요거 뒷면 무시하는 거 요거를 키면은 오히려 렌더링 시간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폴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매니저가 있죠. 오프 위스 GI, 오프, 온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이거는 디폴트 라이트는 뭐냐면 기본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명을 여러분들이 그 뷰포트 상에 조명 오브젝트를 뒀느냐 안 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설치하지 않았을 땐 여기 빛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디폴트 라이트에서 ON을 해주면 그냥 기본 조명이 항상 켜진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오프가 그냥 꺼진 거고, 오프 위스 GI는 뭐냐면 어, 뷰포트에다가 라이트를 놓으면 그때 딱 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빛이 없으면 GI를 켰을 때 빛이 없는 걸로 인식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답티브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답티브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를 내려보면 플라이트 에볼루션, 그 다음에 라이트 트리, 뭐 아답티브 라이트,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댑티브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트 캐시, 그러니까 여기 GI에 보면은 라이트 캐시 부분이 있죠. 이 라이트 캐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라이트 트리 샘플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라이트를 몇 개를 샘플링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면에 따라서는 요거보다 풀라이트 에볼루션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퀄리티는 좀 낮아지겠죠.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라이팅 트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팅 트리. V-Ray 방식은 카메라로 들어가는 빛만 콕콕 집어가지고 어, 최대한 빛 계산을 줄여서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로지 그 광원만을 평가를 하는, 그 광원만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누락된 광원으로 인해서 깜빡깜빡거릴 수 있는 그 확률도 줄여줘요. 애니메이션 걸 때. 그래서 애니메이션 걸 때는 라이트 트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댑티브 라이트는 어, 라이트 트리보다는 느려요. 그 다음에 풀라이트 플라이트 에볼루션은 전체 조명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따로 그 제외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어요. 예.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느려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뭐 애니메이션 걸 때 더 정교한 빛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깜빡임 같은 것들을 없애줄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답티브 라이트 요 기본 사양을 그대로 두고 씁니다. 그 다음에 Don't Render Final Image, 요거는 뭐냐면 파이널 이미지,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을 계산하지 않고 빛까지만, 어, 빛이랑 그림자 정도까지만, 반사광 정도까지만 그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이미지 자체는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빛 계산이 미리 필요한 경우에 뭐 요거를 체크해서 뭐 사용합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렌더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이미지로 렌더링을 걸어요. 뭐 640에 480짜리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그 빛 계산값만 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불러와서 뻥튀기 해가지고, 뻥튀기로 검색하면 나와요. 렌더링 뻥튀기, V-Ray 렌더링 뻥튀기, 뭐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작게 걸어서 그 빛 계산한 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2400으로 걸 때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안 좋은 점이 있겠죠. 렌더링 자체가 약간 정교하지 못해요. 옛날에 컴퓨터가 안 좋을 땐 이걸 많이 썼어요. 예. 그 뻥튀기 하는 거. 빗계산만 따로 저장하는 거는 음, 예. 여기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사와 굴절을 꺼주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 맵 꺼주는 거. 자, 오버라이드 뎁스. 이건 뭐냐면 뎁스라는 건 뭐냐면 음, 반사나 굴절 같은 것들 또는 재질값에서의 깊이를 말하는 거죠. 깊이감. 그래서 어, 메테리얼에 있는 옵션이죠. V-Ray 메테리얼에. 어디니? 렌더셋. 어. 자, 여기서 V-Ray 메테리얼에 보면 여기에 보면 맥스 뎁스 요게 있죠. 요 옵션에 대한 그건데 만약에 막 렌더링이 막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래서 요거를 줄여야 되는데 모든 매테리얼을 다 잡아서 선택해서 이거를 줄여줘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버라이드 뎁스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3으로 해주면 매테리얼 상에서 얘네가 몇으로 돼 있건 얘는 그냥 3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매테리얼이 다. 예. 그런 옵션입니다. 글로스 이펙트 뭐 이거는 어딨니? 그 유리 재질에 대한 옵션을 한꺼번에 설정을 해줄 때 쓰는 거예요. GI 필터 멀티플라이어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필터에 관련된 그 필터링에서 멀티플라이어는 강도죠. 그 부분에 대한 강도 설정이에요. 근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잘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옵션들은 요거하고 오버라이드 뎁스하고 오버라이드 메테리얼 요 두 가지를 많이 건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건드려요. 자, 오버라이드 메테리얼은 뭐냐면 내가 막 그 각종 메테리얼 다 입혀놨는데 뭔가 특수한 이유 때문에 면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뭐 보기 위해서 하얀색 메테리얼로 다 밀어버리고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메테리얼을 다 다시 흰색으로 적용했다가 다시 다 적용할 순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버라이드 메테리얼 눌러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놔주면 논에다가 딱 갖다 놔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테리얼로 여기 뷰포트 상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체크를 딱 해제해 주면 원래 메테리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오버라이드가 들어간 것들은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안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끔 쓰는 거는 여기 세컨더리 레이스 바이어스 요거 세컨더리 레이스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세컨더리 레이스 바이어스는 음,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면이 동일선상에 절대 겹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면이 겹쳤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면이 겹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그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이 계속 겹쳐 있다.
면이 계속 겹쳐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수치를 0.001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렌더링 걸 때 겹쳐 있는 면은 서로 0.001 정도 간격을 띈 것처럼 예,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게 0일 때랑은 렌더링이 다르게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플레인을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이렇게 놨을 때 자 겹쳐 보이죠? 렌더링 걸어보면 일단 당연히 빛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자 GI를 끄고 한번 걸어볼게요. 빛 녹기는 뭐하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겹쳐져 보이죠. 겹쳐서 이런 부분에 막 노이즈가 막 생기죠. 자 이게 면이 동일 선상에 동일한 각도로 겹쳤을 때 문제점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요거 세컨더리 레이스 바이어스. 자 얘를 이렇게 해주면 자 일단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박스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해결이 안 되고. 자, 박스 같은 경우에 높이 값을 0으로 하면 면이 뒷면이 보이면서 좀 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그 투사이드를 켜주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에서는 0으로 해놔도 그 같은 재질인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잘. 그런데 뭐 옛날 버전들 그러니까 3.6 이하 버전들에서는 요거를 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방식이냐면 면이 서로 겹쳐 있을 때 그 같은 오브젝트의 면이 서로 겹쳐 있을 때 일부러 면을 약간 띄어서 옵셋해서 그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넥스트 Vray 넥스트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웬만큼 잡아줍니다. 그래도 못 잡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오브젝트고 재질이 다를 때는 못 잡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IPR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뭐냐면 얘는 지금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계속 렌더링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건 뭐냐면 인터랙션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인바이런먼트에서 GI라도 한번 켜봅시다. 피치. 그래도 안 나오네. 이건 무조건 빛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IPR 옵션은 뭐 이런 거고 핏 레졸루션 투 VFB 포스 프로그레시브 샘플링 이건 뭐냐면 렌더링 IPR로 렌더링을 돌렸을 때 자, 이 VFB 프레임 버퍼를 크기를 늘려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해상도에 따라서 계속 렌더링을 다르게 걸어주는 건데 핏 레졸루션 투 VFB를 꺼주면 체크를 해제해주면 그냥 우리 맥스에서 아까 설정했던 1600에 1000짜리로 계속 걸어주는 거죠. 자 지금 얘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노이즈 있죠. 그쵸?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노이즈가 있어요. 왜냐면 면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박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요거죠. 보이시죠?
어차피 면을 겹치게 하진 않을 건데 혹시나 면이 겹쳐서 노이즈가 생긴다 그럴 때는 이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빛에 의해 생기는 노이즈는 해결이 안 돼요. 단 면이 겹쳐서 생기는 노이즈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0분 쉬고 계속 진행할게요.